기다리겠습니다. 100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살구꽃 피던 봄날 청주 시골 김진사댁으로 시집간 14살 새색시. 그런데 첫날 밤 매화 옷가락지를 끼워준 신랑이 새벽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시댁 친척들은 다시 시집가라 다그쳤고 마을 사람들은 팔자 사나운 새댁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새색 씨는 시댁 헛간 한자리에서 7해 동안 병든 시부모를 모시며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봄 살인문 앞에 놓이는 약초, 다발 한 묶음, 그리고 7해째 봄날 시댁 마당으로 들어선 비단 휘장 가마 한 채. 그 가마 안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봄날의 청주 시골 마을 김진사댁 살인문 앞에는 분홍빛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차일이 젖었고 동네 사람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신부 가마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올해 봄 청주에서 가장 곱다는 새색시가 오신단다. 14살이라더니 어찌 그리 일찍 시집을 보냈을꼬. 윤참봉댁 다나 아시라 하지 않던가. 단정하기로 인근의 소문이 자자한 아이라. 14살이라니 가마 안에서 무서워 떨고 있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신부 가마 안을 슬쩍슬쩍 엿보려 했지만 가마 안에 윤단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14살. 친정에서 시집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함께 흔들렸고 다나는 입술을 꼭 깨물어 떨림을 다스렸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내려앉자 시종이 발을 걷어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가마 곁으로 다가오더니 다나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다나야, 잘 들어라. 시댁은 친정과 다르다. 친정에 있던 마음은 친정에 두고 시댁에 와서는 시댁의 사람으로 살아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시아버님께 약 한 첩 잘 다려드리고 시어머님 손길 하나도 놓치지 말거라. 내 한 번 한 약속은 한평생 지키는 것이 우리 윤씨 집안 며느리의 도리이니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머니. 다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작은 목소리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다나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아주었지요. 마당에는 시아버지 김진사와 시어머니 안씨 부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때만 해도 환갑을 간 넘겼을 무렵이라 등이 꼿꼿했고 흰 수염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다나를 보자마자 두 눈에 물기가 차올라 손수건으로 가만히 눈가를 누르더군요. 진사 어른, 며느리가 참 곱지요. 곱다 뿐이겠소. 단정하기가 우리 집에 들어온 햇빛 같소이다. 신랑 김도현이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도현 역시 14살. 다나와 동갑이었지요. 사모관대에 청웅 달령을 갖추어 입었지만 어디까지나 키만 자란 어린 사내아이였습니다. 도현은 다나의 가마가 도착했다는 말에 가슴이 먼저 뛰었지만 정작 마당에 나서고 보니 두 손이 가만히 떨려
도포 자락 안으로 손을 슬쩍 감추더군요. 혼례 절차는 정해진 격식대로 흘러갔습니다. 합글례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주고받을 때 다나는 처음으로 도현의 얼굴을 살짝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현 역시 조심스레 다나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서로 부끄러워 동시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짧은 한 번의 눈맞춤이 두 사람이 평생 마음에 새겨요. 둘 단 한 장의 그림이 될 줄은 그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해가 기울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사랑채 한쪽에 다나와 도현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2점 켜져 있었고 병풍 그림자가 벽 위에서 가만가만 흔들렸습니다. 서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떼었지요. 고단하시지요. 가마 길이 멀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부르시지 마시지요. 이제 저는 그대의 지아비 이외다. 그러면 무어라 부를까요? 한참 생각하다가 도현이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그리 부르셨고 그 부름이 가장 정다웠습니다. 다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옷가락지 한 쌍이었지요. 푸른 빛이 도는 옥의 매화 한 송이가 가만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7살의 아버님께 받은 옷가락지 이외다. 우리 김씨 집안 가장에게 내려오는 물건이라 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손에 끼워 주라 하셨소. 손을 내밀어 주시지요. 다나가 떨리는 손을 도현의 앞에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도현의 손도 떨렸지요. 두 사람의 떨리는 손끝이 닿자 다나는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도현은 옷가락지를 다나의 약지에 천천히 끼워 주었습니다. 다나 씨, 들어주시오. 이 가락지가 그대를 지킬 것이외다. 어찌 그런 말씀을. 훗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락지를 지니고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대를 알아볼 것이오. 도현 씨, 어찌 혼례 첫날 밤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도현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1번, 2번, 3번 자주 바라보았지요. 다나는 그것을 그저 어린 사내의 어색함이라 여겼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나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마 길이 길었고 혼례 절차가 길었고 하객을 맞이하는 일도 길었지요. 도현은 다나에게 먼저 자리에 누우라 권했습니다. 고단하실 터이니 먼저 누우시지요. 나는 잠깐 마당에 나가 바람을 쐬고 들어오겠소. 같이 들어오셔야지요, 도현 씨. 걱정 마시오. 잠깐 이외다. 다나는 도현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자리에 누웠지요. 옷가락지가 끼워진 손을 가슴께에 가지런히 올려두니 가락지의 차가운 감촉이 마음 한쪽을 가만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잠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닭이 1번 울었지요. 다나는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사랑채 안은 어둑했고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다나는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이불뿐이었습니다. 도현 씨.
답이 없었습니다. 다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지요. 도현이 입었던 사모관대는 횃대에 단정히 걸려 있었고, 도포 한 자락이 마치 오랜 시간 그대로였던 듯 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다나의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다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도현 씨.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림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지요. 다나는 살인문 너머를 한참 바라보았지만 안개 속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누가 거기에 있느냐? 뒤에서 시아버지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 쪽에서 다나의 기척을 듣고 나온 길이었지요. 김진사는 다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나야, 도현이 어디에 있느냐?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무어라. 새벽에 눈을 떠보니 그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씨 부인이 뒤이어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마당에 주저앉아 버렸지요. 도현아, 도현아. 어디에 있느냐, 우리 도현아. 여보, 정신 차리시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우리 도현이가 첫날 밤에 도망을 갔단 말입니까? 새색시를 두고서 어찌 그런 일이. 안씨 부인의 통곡이 새벽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두려움이 서서히 발끝부터 차올랐지만 다나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의 옷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 한쪽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가락지가 그대를 지킬 것이외다. 도현이 첫날 밤에 남긴 한마디가 다나의 귓가에 가만히 다시 들려왔지요. 소식은 빠르게 마을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에 김문중 어른들이 사랑채로 모여들었지요. 큰종조부 되는 김영감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야, 이런 일은 가문의 수치다. 첫날 밤에 신랑이 새색시를 두고 도망을 갔다 하면 어찌 김문중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겠느냐. 형님, 도현이가 까닭 없이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까닭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느냐. 신부가 아직 어리고 친정에 돌아가도 흠이 되지 않을 나이다. 일찍 돌려보내고 시댁에는 새 며느리를 찾자. 무어라 하셨습니까? 김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김영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사야, 정신을 차리거라. 신랑이 사라진 마당에 새색시를 시댁에 그대로 두면 김씨 가문이 사방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다나 그 아이도 인생을 망친다. 친정에 돌려보내는 것이 두 집을 위해 옳다. 옳지 않소이다, 큰형님. 진사 어른의 말씀이 옳습니다. 새색시는 친정으로 돌려보냅시다. 문중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김영감의 편을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다나의 얼굴은 바라보지 못했지요. 안씨 부인은 흐느끼느라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다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다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지요. 14살의 다나는 어른들이 둘러앉은 사랑채를 향해 또박또박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큰아버님. 다나야, 무어라 하였느냐.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신랑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100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마당에 한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도, 안씨 부인도, 김영감도 누구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지요. 다나는 그 침묵을 가만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다나야, 그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두 분 다 살아 계시는 한, 저는 이 댁의 며느리입니다. 도련님께서 끼워 주신 이 옷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한, 저는 이 댁 사람입니다. 두 분께서 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 한,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제 이 마당에 들어서며 한 약속이었으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나의 작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김영감은 무어라 더 말을 하려다가 다나의 눈빛을 한 번 마주치고는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김진사는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고 안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영감은 마지막에 다나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살인문을 넘어갔지요.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다시 모이자. 형님, 한 달이라뇨. 진사야, 나도 사람이다. 한 달은 기다려 주마. 문중 어른들이 떠난 뒤 마당에는 김진사 내외와 다나만이 남았습니다. 안씨 부인이 가장 먼저 다나 곁으로 다가와 다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다나야, 정말 괜찮겠느냐?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도현이가 어찌 첫날 밤에 어찌 그런 일을. 어머님, 도련님께는 분명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도련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이 가락지를 끼워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훗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락지를 지니고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대를 알아볼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김진사가 마당 끝에서 다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와 다나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지요. 다나야,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에게 이런 짐을 얹게 되어 미안하구나. 아버님, 짐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날 다나는 사랑채를 떠나 시댁 헛간 한쪽 자리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사랑채는 신랑이 돌아왔을 때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이 다나의 뜻이었지요. 헛간 한쪽 구석 집단을 단정히 깔고 그 위에 무명 이불 한 채를 펴니 작지만 다나 한 사람이 누울 자리가 되었습니다. 옷가락지가 끼워진 손을 가슴께 올려두고 다나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도현 씨, 1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 하였습니다. 부디 한 번은 돌아오시지요. 헛간의 작은 창으로 새벽 빛이 들어왔습니다.
다나의 시댁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날의 다나 자신조차도 그 기다림이 한 달이 아니라 7해가 되리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지요. 신랑이 사라진 그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갔습니다. 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김영감이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을 때 김문중 어른들은 2차례 더 모임을 가졌지만 그때마다 김진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 며느리다. 누구도 다나를 친정에 돌려보내지 못한다. 김진사의 단호한 한마디가 모임을 한 번 깨뜨렸지요. 김영감은 처음엔 화를 냈고 다음엔 한숨을 쉬었고 그 다음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나의 시댁살이는 그렇게 한 해를 넘겼지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살구꽃이 피고 진달래가 마당 한쪽에서 분홍빛으로 흐드러질 무렵 다나는 새벽 일찍 눈을 뜨는 버릇이 들어 있었지요. 그날도 닭이 울기 전에 헛간을 나서 부엌으로 가 시아버지 약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문 쪽에서 무엇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나는 살인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잘 묶인 약초 다발 한 묶음이 살인문 안쪽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지요. 당귀와 천궁, 작약이 알맞게 섞인 다발이었습니다. 다나는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폈지만 새벽 마당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다발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글자는 한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요. 누가 이런 것을 두고 갔을꼬. 다나는 약초 다발을 가만히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안씨 부인이 마침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던 길이었지요. 다나야, 그것이 무엇이냐? 어머님, 살인문 앞에 누군가 약초 다발을 두고 갔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다. 사방을 살폈는데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꼬. 안씨 부인은 약초 다발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나는 다발에서 당귀 한 뿌리를 떼어내 그날 시아버지 약탕에 함께 넣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무렵부터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다나야, 약이 지나구나. 오늘은 새 약초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새 약초라. 누군가 살인문 앞에 두고 가신 것이 있어 거기서 한 뿌리를 더하였습니다. 누가 두고 갔다더냐? 그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나야. 예, 아버님. 내가 너에게 미안하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지요. 내 아들이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자리에 누워있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다. 아버님, 도련님께는 까닭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김진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나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천천히 김진사의 입가에 가져갔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단정하던지 김진사는 약을 다 마신 뒤에도 한참을 다나의 손등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또 봄이 왔지요. 그해 봄에도 다나는 살인문 앞에서
약초 다발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모양, 비슷한 분량이었습니다. 다나는 사방을 살폈지만 역시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지요. 다나는 그저 다발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그것이 왔구나. 예, 어머님. 작년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두고 갔습니다. 안씨 부인은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 무렵부터 안씨 부인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짜다가도 손이 떨렸고, 바느질을 하다가도 바늘이 자꾸 흔들렸지요. 어머님, 빨래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나야, 너 혼자 어찌 같이 가시지요. 어머님께서 옆에 앉아만 계셔도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나는 빨래 광주리를 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안씨 부인이 다나의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지요. 둘은 마을 끝 빨래터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빨래터에는 마을 여인들이 몇 모여 있었습니다. 다나 일행이 들어서자 여인들이 슬쩍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저 새댁이로구나. 신랑이 첫날 밤에 도망갔다는 그 새댁. 올해도 가만히 시댁에 붙어 있구먼. 친정에서 데려가지도 않더냐. 팔자가 산앞기로 청주 인근에서 으뜸이라더라. 친정도 된 데가 있어서 데려가지를 못하는 게야. 박할미가 가장 먼저 입을 떼었고 다른 여인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안씨 부인의 어깨가 흠칫했지요. 다나는 안씨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님, 신경 쓰지 마시지요. 다나야, 어찌 내가 저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머님께서도 흔들리지 마시지요. 다나는 빨래 광주리를 빨래판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걷어 올렸습니다. 박할미가 다나 쪽을 한 번 더 흘겨보았지만 다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요. 다나의 손이 빨래 방망이를 잡고 가만히 빨래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빨래터의 수다도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어찌 저리 단정한가. 독한 것인지 묻어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새댁이네. 다나가 빨래를 마칠 무렵 친정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친정 부친 윤참봉이 보낸 종이었지요. 다나가 헛간 앞마당으로 나가니 종이 다나 앞에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씨, 참봉 어른께서 이 편지를 꼭 직접 손에 쥐어 드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소. 다나는 편지를 받아 헛간으로 들어와 가만히 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글씨였지요. 다나야, 시댁에 머무른 지 어느덧 2해를 넘었구나. 신랑이 돌아오지 않은 지가 2해이면 친정에서는 더 이상 너를 시댁에 둘 수가 없다. 사람이 한 약속에는 끝이 있는 법이고 한 가문이 짊어진 의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친정으로 돌아오너라. 친정 어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친정 마당의 살구꽃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첫날 밤 도현이 끼워준 옷가락지의 무게였습니다. 다나는 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친정으로 돌아오라 하신 말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시댁에 남겠습니다.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다나가 가마 안에서 마당으로 내릴 때 마음에 새긴 약속이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을 다나가 거두면 다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디 다나의 뜻을 헤아려 주시지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모두 다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니 다나는 여기에서 사람의 노릇을 다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 친정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가 보낸 비단 한 필이었지요. 비단에는 짧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나야, 내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의 뜻을 안다. 부디 몸 상하지 말거라. 다나는 비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비단을 안씨 부인에게 가져가 두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어머님, 이 비단으로 시아버님 소미불을 만들어 드리시지요. 다나야, 이것은 친정에서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제 친정에서 시댁에 보낸 정성이라 여기시지요. 시아버님 소미불이 작년 겨울에 얇아 보이셨습니다. 안씨 부인은 다나의 두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다나야, 다나야, 내가 너를 어찌 갚을꼬. 어머님, 갚으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댁의 사람일 뿐이지요.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봄, 살인문 앞에 약초 다발이 또 놓여 있었지요. 네 번째 봄에도, 다섯 번째 봄에도, 여섯 번째 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나는 매년 봄, 새벽에 살인문 앞에서 약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모양, 같은 분량. 누가 두고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올해도 그것이 왔구나, 다나야. 예, 어머님. 올해도 같은 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김진사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점점 줄었고, 어떤 날은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안씨 부인의 손떨림은 점점 더 심해졌고, 다나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다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도왔지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시댁 헛간 한 자리에 앉아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현 씨, 다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말레터의 박할미는 어느 해부터인가 다나 쪽을 보지 않게 되었고, 다른 여인들도 입을 다무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러나 다나의 등 뒤에서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새댁은 이제 몇 살인가? 17이라더라. 시집 온 지 새 해째이니 이제 21가 되겠구먼. 청춘이 그렇게 가는구나. 해가 한 해 한 해 흐르는 동안 다나의 헛간 한 자리에는 이불이 2번 새 것으로 바뀌었고, 집단이 7번 새 집으로 갈렸습니다. 다나의 회색 무명 저고리는 어깨가 닳았고, 다홍 무명 치마는 끝자락이 흐려졌지요. 그러나 다나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옷가락질을 한 번씩 만지면서 다나는 가만히 마음을 다잡았지요. 1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 하였습니다. 7해는 100년에 비하면 짧지요. 7해째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해째 되는 해의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살인문 앞에는 그 해에도 어김없이 약초 다발이 놓여 있었고, 다나는 그 다발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약탕에 한 줌을 더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당 한쪽으로 종 한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김 영감 댁에서 보낸 종이었지요. 진사 어른께 전갈이옵니다. 모래사시의 김문중 어른들께서 진사 어른 댁 사랑채로 모이실 것이라 하옵니다. 무슨 일로 오신다더냐? 새 며느님 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7해째이니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 진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 자리에서 한참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씨 부인은 손이 더 떨려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다나는 시아버지 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나야, 너에게 또 무거운 짐이 오겠구나. 아버님, 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큰형님이 그냥 물러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4시가 되자 김문중 어른들이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김 영감을 필두로 5사람이 한꺼번에 마당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영감의 표정은 7해 전 그날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진사야, 오늘은 끝을 보러 왔다. 형님, 무슨 끝을 본단 말씀이요? 이 며느리 일이다. 7해를 끌어왔으면 그것으로 충분치 아니하느냐. 사랑채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김 영감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끝에는 다나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지요. 김 영감은 다나 쪽에 시선을 한번 던지고는 다시 김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사야, 잘 들어라. 도현이가 첫날 밤에 사라진 지 7해다. 7해 동안 소식 한 줄이 없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마당에 새색시를 7해째 시댁 헛간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형님, 다나는 헛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외다.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한 것이요. 누가 택했든 결과가 그러하면 김문중의 수치다. 수치라뇨, 형님. 진사야, 청주 사람들이 우리 김문중을 어떻게 보는지 아느냐. 새색시 하나를 헛간에 두고 7해째 약 시중을 들게 하는 가문이라 한다. 새색시가 손가락질을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더냐. 우리 김문중도 함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번에 끝을 보자. 다나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새 며느리를 들이자. 도현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의논하면 되리리다. 김 영감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종조부 한 사람이 거들었지요. 형님 말씀이 옳네. 진사 자네가 누워있는 동안 김문중이 사방에서 헐뜯음을 받고 있어. 다나 그 아이도 인생을 망친다. 21살이면 이제 후사를 두기에도 늦은 나이다. 다나의 인생이 망한다 하셨습니까? 그렇네, 진사. 그것은 김문중이 다나의 인생을 망쳤다는 뜻이요. 김진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7해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김진사가 그날만은 두 발로 사랑채 마루에 단단히 섰지요. 형님, 그리고 종조부들, 잘 들으시오.
진사야, 자리에 누워라. 무리하지 마라. 누워서는 할 수 없는 말이라 일어선 것이 외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마당을 넘어 살인문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우리 김문중의 수치가 되는 것은 다나가 아니외다. 7해 전 첫날 밤에 새색시를 두고 도망간 내 아들 도현이외다. 내 아들이 까닭 없이 그러하지는 않았으리라 나는 믿소이다. 그러나 까닭이 무엇이었든 사라진 것은 도현이 한 짓이지 다나의 죄가 아니외다. 진사야, 형님 다나가 7해 동안 우리 댁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겠소. 시아버지의 약을 매일 다린 일이외다. 시어머니의 손을 매일 잡아 일으킨 일이외다. 빨래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고 우리 두 늙은이를 친부모처럼 모신 일이외다. 그것을 김문중의 수치라 하시면 김문중이 보는 눈이 잘못된 것이외다. 마당에 한순간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안씨 부인이 사랑채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김영감은 김진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야, 너의 마음은 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가문이 서지 않는다. 가문은 격식으로 서는 것이다. 7해째 헛간에 새색시를 둔 가문이 어찌 격식이 있다 하겠느냐. 형님 격식이 사람을 짓밟는다면 그 격식은 허울이외다. 진사, 형님 한 가지만 답을 들려주시지요. 만약 다나가 친정으로 돌아간 뒤 도현이 살아 돌아온다면 우리는 도현에게 무엇라 하겠소이까? 우리가 새 며느리를 들였다 하면 도현은 무엇이 되겠소이까? 그리고 다나는 어찌 되겠소이까? 친정에 돌아간 다나를 김문중이 다시 거두기야 하겠소이까? 김영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종조부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답을 잊지 못했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다나의 목소리가 가만히 들렸습니다. 큰아버님,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다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마당 한가운데로 한 걸음 나섰지요. 큰아버님, 다나가 한 말씀 올려도 될는지요? 하거라. 다나는 7해 전 시댁 마당에 들어서던 그날 한 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슨 약속이었느냐?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7해, 10해, 20해를 기다려 신랑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나는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다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영감이 한 번 헛기침을 했지요. 다나야, 너는 지금 자신의 청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큰아버님, 다나의 청춘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킨다 하느냐? 다나의 한마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당에 한 번 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나는 천천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더니 큰아버님 김영감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님, 다나가 큰아버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라. 다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나가 시댁에 머무는 일을 김문중의 수치로 여기지 마시지요. 만약 큰아버님께서 끝내 다나를 시댁에
둘 수 없다 하시면 다나는 시댁 헛간을 떠나 마을 어귀 산기 슬개라도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거기에서라도 시아버님 약을 다리고 시어머님 빨래를 옮겨가며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끼워 주신 이 옷가락지가 제 손가락에 있는 한 저는 도련님의 사람이고 김문중의 며느리입니다. 다나가 손을 가만히 들어 옷가락지를 보였습니다. 김 영감은 그 가락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돌렸지요. 진사야. 예, 형님. 이 가락지는 자네가 도현이에게 7살에 내려준 그것이 맞느냐? 맞소이다, 형님. 우리 김씨 가장에게 내려오는 매화 옷가락지외다. 김 영감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사야, 며느리는 자네의 며느리다. 형님. 다나 그 아이가 손가락에 김문중 가장의 가락지를 끼고 있는 한 우리가 어찌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하겠느냐. 내가 7해 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다. 김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종조부들도 따라 일어섰지요. 김 영감은 마당으로 내려와 다나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나야. 예, 큰아버님. 내가 7해 동안 너에게 한 말이 모두 무겁게 너를 짓눌렀을 것이다. 미안하다. 큰아버님, 미안하실 일이 없습니다. 큰아버님께서는 김문중을 지키려 하신 것이니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다나는 그저 도련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김 영감은 다나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다가 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살인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다른 종조부들이 그 뒤를 따랐고 사랑채 마당에는 다시 김진사 내외와 다나만이 남았습니다. 안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마당 한가운데서 한 번 휘청였지요. 다나가 얼른 안씨 부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다나야, 다나야. 내가 너에게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무엇도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두 늙은이를 살렸구나. 7해를 살렸구나.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살리셨지요. 김진사는 마루 끝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침을 했지요. 일어선 것만으로도 무리였던 모양입니다. 다나가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약사발을 받쳐 들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시지요. 다나야,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말이 한마디도 부족함이 없었더냐. 아버님께서 다나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아버님, 더는 말씀 마시고 약 드시지요. 김진사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약을 다 마신 뒤 김진사는 다나의 손을 한 번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지요. 그 손은 여전히 약하고 마른 손이었지만 다나는 그 손길이 7해 동안 받은 어떤 손길보다 무겁고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는 헛간 한 자리에 앉아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씨, 큰아버님께서 오늘 다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김문중에서 다나를 며느리라 부르셨습니다. 도현 씨, 그러나 다나는 그것보다 한 가지가 더 그립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다나가 도련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배울 수가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헛간의 작은 창으로 봄밤 별이 한 점 보였습니다. 다나는 그 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잠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 곰에는 다나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함께 싹 트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 살인문 앞에 약초 다발을 두고 가는 그 사람. 7회째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나는 이번 봄에 반드시 한번 마주쳐 보아야 하겠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친척들의 발걸음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나의 마음에는 한 가지 작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7회째 매년 봄 살인문 앞에 약초 다발을 두고 가는 그 사람을 이번에는 반드시 마주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며칠 동안 새벽에 잠시 마당으로 나가 있겠습니다. 다나야, 무슨 일로? 살인문 앞에 약초 다발을 두고 가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요. 위험하지는 않겠느냐. 어머님, 그분이 만약 해를 끼치려는 분이었다면 7해 동안 우리가 무사하지 못했겠지요. 약초를 두고 가는 분이 사람을 해할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안씨 부인은 다나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도 다나의 뜻에 토를 달지 않았지요. 다나야, 한 가지만 약속하거라. 무엇이든 말씀하시지요, 아버님.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나 너 혼자 따라가지는 말거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버님. 그날부터 다나는 새벽 첫 달기 울기 전에 헛간에서 일어나 마당 한쪽 광 옆에 가만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 그림자에 몸을 숨기면 살인문 안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다나는 무명 이불 한 자락을 어깨에 걸친 채 두 손에 입김을 모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날 새벽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도 셋째 날 새벽에도 살인문 앞에는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지요. 다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섯째 날 새벽에도 광 그림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달기 울기 전, 동이 트기 한참 전이었지요. 살인문 너머 골목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살인문 앞에서 한 번 멈추었고 누군가 살인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다나의 가슴이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키가 큰 사내였습니다. 검은 무명 도포의 갓을 깊이 눌러 쓴 차림이었고 한 손에 약초 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사내는 살인문 안쪽에 다발을 가만히 내려놓고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다나가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광 그림자에서 한 발짝 마당 안쪽으로 나서려 하는 그때 사내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더니 다나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이 마주친 것은 분명했지요. 다나가 한 걸음 더 나서려 하자 사내가 몸을 휙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곳에 잠깐만 계셔 주시지요. 다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살인문을 빠져나가 골목으로 사라졌지요. 다나는 살인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사내의 그림자가 한 번 어른거렸다가 사라지더군요. 다나는 골목을 따라 몇 걸음 더 따라갔지만 시아버지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다나는 살인문 앞으로 돌아와 약초 다발을 가만히 들어 올렸지요. 따뜻했습니다. 막 산에서 캐어온 것처럼 흙이 아직 다발 끝에 묻어 있었지요. 누구실까? 다나는 약초 다발을 두 손에 받쳐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씨 부인이 마침 일어나 있던 길이었지요. 다나야, 보았느냐? 어머님, 보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쓴 사내였습니다. 키가 어떠더냐? 키가 컸습니다. 도련님이 떠나실 때 키가 어떠하셨는지요? 도현이는 떠날 때 14살이었으니 그때 키가 자네보다 한 뼘쯤 컸지. 7해 동안 더 자랐다 하면 자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을 게다. 오늘 새벽 그 사내도 그러하였습니다. 안씨 부인이 부엌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나의 손에 들린 약초 다발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다나의 얼굴을 보았지요. 다나야, 설마 도현이가. 어머님, 그 말씀은 마시지요. 다나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날 다나는 김진사에게도 새벽에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진사는 다나의 말을 한참 듣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나야, 그 사내가 누구이든 다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는 분명 아닐 것이다. 예, 아버님. 내 약값을 모르는 누군가가 7해째 다발을 두고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 다발이 가져오는 약효를 보면 보통 사람이 우연히 두고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청주 인근에서는 당귀와 천궁을 한 다발에 묶어 두고 갈 만큼의 정성을 들이는 자가 없다. 그것은 약초를 알고 약방을 알고 환자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나는 김진사의 말씀에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해째 살인문 앞에 다발을 두고 가는 자, 김진사의 약을 알고 있는 자, 그러나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자. 다나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떠올랐지요. 아버님, 다나가 한 번만 더 그분을 보아야겠습니다. 다나야, 이번에는 더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살인문 앞이 아니라 골목 끝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보아야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마을 안 골목입니다, 아버님. 위험하지 않겠지요. 김진사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나는 달기 울기 전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 살인문을 빠져나가 골목 끝에 자리를 잡았지요. 골목 끝에는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은 비싼 기슭으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다나는 길가의 큰 소나무 뒤에 몸을 가만히 숨겼지요.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노라니
마을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다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 그 사내였습니다. 검은 무명 도포의 갓을 깊이 눌러쓴 차림. 손에 약초 다발 한 묶음. 사내는 다나가 숨어있는 소나무 옆을 그대로 지나 마을 안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김진사댁 살인문 앞에 다발을 두고는 다시 골목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지요. 다나는 사내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지도 않았지요. 사내는 마을 어귀를 지나 뒷산 기슭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나도 그 뒤를 따라 산기슭에 들어섰지요. 안개가 산기슭에서는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의 좁은 오솔길을 한참 따라가니 길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이 한쪽 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다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길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산을 한 번 휘돌아가니 작은 골짜기 안에 빈 너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덜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검은 무명 도포의 갓을 눌러쓴 차림. 다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내가 다나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그 순간 산기슭에서 안개가 한 번 더 두껍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너덜 위에 깔린 안개가 사내의 형체를 가만히 가렸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시지요. 다나의 목소리가 너덜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고 났을 때 너덜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내가 어느 길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지요. 다나는 너덜 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사내가 두고 간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덜 한쪽에 약초 다발 한 묶음. 다나가 살인문 앞에서 든 다발과 똑같은 모양이었지요. 다나는 그 다발을 가만히 들어 두 손에 받쳐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너덜 한가운데를 향해 가만히 인사를 했지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다나가 한 가지만 알게 해 주시지요. 7해 동안 우리 집을 지켜주신 일, 다나가 어찌 갚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시지요. 산골짜기에서 바람이 한 번 불어왔습니다. 안개가 다시 한 번 밀려 올라왔지만 그 안개 속에서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다나는 한참 만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나는 김진사의 머리맡에 약초 다발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다나야, 다녀왔느냐? 산기슭에서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개에 가려 얼굴은 끝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나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김진사는 다나의 말을 다 듣고는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가만히 내놓았지요. 다나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7해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무슨 까닭일까요, 아버님?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자만이 그러할 수 있다. 그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나야, 한 번 더 마주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저 우리 자리를 지키자. 다나는 시아버지의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약초 다발을 가만히 부어 칸쪽 약장 위에 두고는 헛간 한 자리로 돌아와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렸지요. 다나의 마음에는 그날부터 한 가지 예감이 작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예감은 너무 작아서 다나 자신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지만 봄이 한 번 더 깊어지기 전에 무엇인가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헛간 작은 창으로 새벽빛이 또 한 번 들어왔습니다. 7회째 봄이 점점 무르익고 있었지요. 산에서 다녀온 그날 이후 다나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헛간의 작은 창으로 동이 트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약탕기를 화로 위에 올리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광주리에 담는 것이 다나의 새 일과가 되었지요. 7회째 봄이 무르익고 있었고 다나의 나이는 어느덧 21살이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다나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데 안씨 부인이 곁으로 다가오더니 다나의 머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안씨 부인의 손이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다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만히 집어 올렸습니다. 다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내 머리에 흰 머리가 한 가닥이 났구나. 그렇습니까? 다나는 부엌 옆 작은 청동 거울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안씨 부인의 말씀대로 다나의 머리 한가운데 흰 머리가 한 가닥 가만히 빛을 받고 있었지요. 다나는 그 흰 머리를 한번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나가 7회를 잘 지킨 모양입니다. 다나야, 어찌 그것을 미소로 받느냐. 이 흰 머리가 다나가 한 약속의 무게이지요. 안씨 부인은 다나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손이 떨려 어깨를 자꾸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나는 그 손길이 더없이 따뜻하다고 느꼈지요. 어머님, 머리는 한 가닥일 뿐이지요. 100가닥이 되어도 다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나야, 다나야. 어머님, 다나 걱정은 마시지요. 오히려 어머님 손이 오늘 더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봄이 깊어가니 손이 더 떨린다. 부엌 일은 오늘 다나 혼자 할 터이니 어머님은 마루에 앉아 햇볕이나 쬐고 계시지요. 마당에는 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분홍빛 살구꽃이 마당 한쪽을 덮었고 다른 한쪽에는 노란 산수유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다나는 마루 끝에 안씨 부인을 앉혀두고 그 곁에 앉아 함께 햇볕을 쬐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가만히 머물렀지요. 어머님, 7해 전에 다나가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도 살구꽃이 이렇게 피었지요. 그래, 그날도 살구꽃이 그러하였다. 가마에서 내리는 다나 너의 머리에 살구꽃 한 잎이 가만히 떨어지더구나. 기억하셨습니까? 내가 그날을 어찌 잊겠느냐. 우리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선 날을 어찌 잊겠느냐. 그날 오후 김진사의 기침이 평소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다나가 약탕을 가지고 머리맡에 가니
김진사는 어두운 얼굴로 다나를 바라보았지요. 다나야, 약이 한 첩 부족할 것 같구나. 무슨 약초가 부족합니까, 아버님? 천궁이 2뿌리는 더 있어야 한 첩이 마무리되겠다. 마을에 천궁을 두는 약방이 있는지요? 청주 약방까지 다녀와야 2뿌리가 모이지. 그러나 청주까지는 다나, 너 혼자 다녀오기에는 멀다. 아버님, 다나가 뒷산에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아버님께서 뒷산 어디에 천궁이 자라는지 일러주신 일이 있지요. 다나야, 뒷산은 위험하다. 마을에서 가까운 산기슭이지요. 위험할 것이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작은 채반과 호미를 챙기고 회색 무명 저고리 위에 한 자락을 더 둘렀지요. 마당에 안씨 부인이 마루 끝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다나야,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오너라. 예, 어머님.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겠습니다. 다나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뒷산 기슭으로 들어서니 봄날의 산이 다나를 한 번 가만히 맞아 주었지요. 다나는 작년에 김진사가 일러준 자리를 따라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봄꽃이 산기슭 곳곳에 피어 있었고 새소리가 한가로이 들렸지요. 산기슭의 양지발은 비탈에 다다랐을 때 다나는 천궁 잎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나는 호미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잡았지요. 흙을 살살 헤치고 천궁 뿌리를 다치지 않게 케어 올리는 일은 다나가 7해 동안 매일 약을 다리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다나가 첫 번째 뿌리를 막 케어 올렸을 때였지요. 다나씨. 다나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산기슭에는 다나 외에는 누구도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다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탈 위에 한 양반이 서 있었지요. 긴 도포의 갓을 단정히 쓴 차림이었습니다. 가끈이 단정했고 도포 자락이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지요. 30대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흰 피부에 깊은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를 익숙한 기색이 그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뉘신지요. 다나의 목소리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양반은 한참 다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한 걸음을 내려왔지요. 다나 씨를 한번 뵙고 싶어 산을 올라왔습니다. 어찌 다나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청주 인근의 다나 씨를 모르는 자가 있으리이까. 7해째 시댁 헛간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가 다나 씨가 아니십니까? 양반의 목소리는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떨림이 한 줄 있었지요. 다나는 호미를 가만히 내려놓고 2 손을 모았습니다. 다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실 일이 아닙니다. 청주 인근에서 다나 씨의 이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러름입니다. 다나 씨,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요. 신랑이 7해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나 씨는 지금도 그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있지요. 다나는 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그 답을 듣더니 한참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더니 비탈 위에
한 손으로 가만히 가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나 씨, 그 신랑이 만약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기다리지요. 다나는 7해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다나의 자리이고 다나의 길이지요. 신랑이 돌아오시든 돌아오시지 않든 다나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양반의 깊은 눈빛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다나는 그 흔들림을 보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양반은 다나 쪽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 씨. 예. 다나 씨께서 캐고 계시는 그 천궁은 한 첩에 2뿌리가 더 필요한 약입니다. 어찌 그것을 아시는지요? 청주 인근에서 약을 잘 아는 자라면 알지요. 시아버님의 병환에 천궁 2뿌리가 더 필요한 일을 모르고서야 약을 안다 할 수 없겠지요. 다나의 가슴이 한 번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양반은 다나의 흔들림을 본 듯 한 걸음 더 비탈을 내려왔지요. 그러나 다나의 곁에는 다가오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다나 씨. 예. 다나 씨의 마음이 7해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청주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나 씨께서 끝까지 지키시기를 멀리서 다나 씨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자라면 누구나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다나 씨의 신랑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나는 양반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양반의 눈빛이 그 순간 한 번 더 깊어졌지요. 다나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한 번 가만히 떨렸습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마음 한 자리가 그 양반의 한마디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양반 어른, 어찌 그것을 그리 단언하시는지요. 신랑이 반드시 돌아온다 하시는 그 말씀의 까닭이 무엇인지요. 다나 씨의 마음이 그 신랑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한 번 더 다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끈이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양반은 천천히 비탈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어른, 한 번만 더 뵐 수가 있을는지요. 다나 씨, 머지않은 날에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양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비탈 위로 사라졌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양반이 사라진 비탈 위로 봄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고 다나의 머리에 난 흰 머리 한 가닥이 그 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어찌. 다나는 한참 만에 호미를 들고 천궁 2뿌리를 더 캐었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손이 자꾸 멈추었지요. 양반의 깊은 눈빛이, 양반의 떨리는 한 줄 목소리가 다나의 머릿속에서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어딘지 모를 익숙한 기색. 다나는 그 기색을 어디에서 본 것 같았지만 끝내 떠오르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다나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에는 안씨 부인이 마루 끝에서 다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나야, 어찌 늦었느냐. 어머님, 천궁 2뿌리는 잘 캐어왔습니다. 얼굴이 어찌 그러하느냐. 안색이 평소와 다르구나. 다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씨 부인 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산에서 한 양반을 만났습니다. 양반이라. 긴 도포의 갓을 단정히 쓴 30대 사내였습니다. 다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시아버님의 약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 양반이 다나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무어라 하더냐. 다나 씨의 신랑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안씨 부인의 떨리는 손이 다나의 손등 위에 가만히 얹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마루 끝에 앉아 봄날 저녁의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다나의 가슴 한쪽의 작은 떨림이 가만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인가 봄날의 시작을 알리는 떨림 같았지요.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와 다나는 옷가락지를 한참 만지작거렸습니다. 도현 씨, 오늘 산에서 한 양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다나의 마음에 작은 떨림을 가져왔습니다. 도현 씨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요? 다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헛간 작은 창 너머 봄밤의 별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보이는 듯 했지요. 7해째 봄이 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양반을 만난 다음 날부터 다나는 새벽잠을 한층 더 줄였습니다. 양반의 한마디가 마음 한쪽에서 자꾸 떠올랐고 그 떠올림은 다나의 매일 새벽을 한 시즌씩 일찍 끌어내었지요. 다나는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골목 끝을 바라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양반이 다시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듯도 하였고 7해째 두고 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듯도 하였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양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살인문 앞에는 약초 다발도 더는 놓이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헛간으로 돌아와 옷가락지를 한참 만지작거렸지요. 도현 씨, 다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엿새가 지난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나는 달기 울기 전에 헛간을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마당을 가로지르려던 그때 마당 한가운데에 무엇인가 흰 것이 가만히 놓여 있는 것이 다나의 눈에 띄었지요. 다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통의 서찰이었습니다. 긴 한지를 단정히 접어 봉인한 서찰. 봉인 위에는 매화 한 송이가 작게 찍혀 있었지요. 다나는 두 손으로 서찰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한지에 아침 이슬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글자는 한자도 번지지 않았지요. 마당 한쪽 마루 끝에 앉아 다나는 봉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한지가 펼쳐지자 정갈한 한문 글씨가 한 줄 한 줄 다나의 눈앞에 나타났지요. 다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나 씨께 올립니다. 7해 동안 그대의 곁을 멀리서 지켜왔습니다. 그대가 매일 새벽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일을, 그대가 마을 빨래터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빨래를 두드리는 일을, 그대가 시댁 헛간 한자리에 앉아 옷가락지를 만지는 일을 7해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대에게 미리 한 말씀도 드리지 못한 채 떠난 일을 7해 동안 매일 한 번씩 마음에서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길이 없었음을 부디 지금이라도 헤아려 주시지요. 내가 그대를 두고 첫날 밤에 떠난 까닭은 우리 가문이 내 정쟁에 휘말려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이 한 가지 음모에 엮여 가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혼례 사흘 전에 내가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이 첫날 밤 사랑채 창밖으로 한 통의 쪽지로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첫날 밤에 그대 곁을 떠난 까닭이었지요. 그대를 살리기 위해 가문에 화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그대 곁을 떠나야 하였습니다. 7해 동안 나는 한 번도 그대 곁에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청주 인근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신원을 위장한 채 가문의 누명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손을 썼습니다. 매년 봄에 살인문 앞에 두고 간 약초 다발은 내가 시아버님의 환호를 멀리서 살피며 한 마음을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문의 누명이 풀렸습니다. 임금께서 사실을 헤아려 주셨고 우리 김씨 가문에 씌워진 역적의 누명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7해 만에야 내가 그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오에 시댁 살인문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7해 전 첫날 밤에 그대 손가락에 끼워드린 옷가락지를 부디 그날과 같은 자리에 끼고 마중을 나와 주시지요. 기다리겠다 하셨던 그대의 한마디를 7해 동안 마음 한쪽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7해를 살린 한마디였습니다. 도현 올림. 다나는 서찰을 다 읽고 한참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지만 다나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만히 떠올랐지요. 다나는 옷가락지를 한 번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그 옷가락지가 그 순간 어찌나 무거운지 다나의 손이 잠시 흔들렸지요. 도현 씨. 다나는 가만히 그 이름을 입에 담았습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입에 담은 이름이었지요. 다나는 서찰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김진사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다나는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만히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다나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나야,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 오늘 새벽 시댁 마당에 한 통의 서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화 낙관이 찍힌 봉인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나가 서찰을 두 손으로 받쳐 김진사의 손에 가만히 올려드렸지요. 김진사는 봉인의 매화 낙관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이 가만히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 인장이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나야, 이 매화 낙관은 내가 도현이 7살에 새겨준 인장이다. 김진사의 손이 한 번 더 가만히 떨렸습니다. 안씨 부인이 안방에서 다나의 기척을 듣고 사랑채로 들어왔지요. 김진사가 안씨 부인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도현이가 살아있소이다. 여보, 이 매화 낙관은 도현이의 인장이요. 다른 자가 흉내낼 수가 없는 우리 김씨 가문의 인장이외다. 안씨 부인이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나가 얼른 안씨 부인을 부축했지요.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지에 적힌 도현의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김진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지요. 도현아, 도현아. 아버님 도련님께서는 7해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다나야, 다나야. 김진사는 서찰을 다 읽고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흔들었지요. 다나가 두 분 사이에서 한 번씩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나야, 이제 알겠습니다. 매년 봄 살인문 앞에 약초 다발을 두고 가신 분이 누구이셨는지를. 도련님이셨습니다, 아버님. 7해 동안 우리 곁을 멀리서 지키신 분이 도련님이셨습니다. 김진사가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다나도 같이 손이 떨릴 정도였지요. 다나야, 7해 동안 도현이가 우리 곁을 지킨 것은 도현이의 도리였다. 그러나 7해 동안 도현이가 그 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나 내가 우리 곁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버님, 다나 내가 없었다면 우리 두 늙은이는 7해를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살지 못했다면 도현이가 돌아올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다나 내가 도현이를 살린 것이고 우리 김문중을 살린 것이다. 아버님, 그것은 다나의 도리였을 뿐입니다. 안씨 부인이 다나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떨리는 손으로 다나의 머리에 난 흰 머리 한 가닥을 어루만졌습니다. 다나야, 이 흰 머리 한 가닥이 우리 김문중의 명운이로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 한 가닥이 우리 도현이를 7해 동안 지킨 한 가닥이고 우리 두 늙은이를 7해 동안 지킨 한 가닥이다. 다나야, 이 한 가닥을 어찌 갚아야 하는지를 어미가 모르겠구나. 어머님, 갚으실 것이 없습니다. 다나도 두 분께 갚을 것이 더 많습니다. 서찰의 마지막 한 줄을 김진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정오에 시댁 살인문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사랑채에 가만히 울렸습니다. 안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랑채 한쪽 시계를 가리켰지요. 해는 이제 막 동쪽 산봉우리 위로 한 뼘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오까지는 5시즌이 남아 있었지요. 다나야. 예, 어머님. 내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어머님, 다나의 옷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보내준 다홍 무명 치마와 노란 무명 저고리가 있을 것이다. 7해 동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그 옷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어머님, 그 옷은 헛간 한쪽 농에 두었습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지요. 오늘 그 옷을 입거라. 다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헛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헛간 한쪽의 작은 농을 열어보니 7해 전 친정에서 보내준 다홍 무명 치마와 노란 무명 저고리가 단정히 개어진 채 들어있었지요. 다나는 그 옷을 두 손에 받쳐 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7해 전 가마에서 내린 그날 입었던 그 옷의 빛깔이 그대로였지요. 다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무명 저고리를 벗고 다홍 무명 치마를 다시 둘렀지요. 옷가락지는
약지에 그대로 끼웠습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그 가락지가 다홍 무명 치마 위에서 가만히 빛을 받았지요. 거울에 비친 다나의 모습은 7해 전 가마에서 내린 그날의 다나와 어딘지 다르고 또 어딘지 같았습니다. 머리에 난 흰머리 한 가닥이 어깨에 걸쳐 있었지만 두 눈빛은 그날보다 더 단단했지요. 다나는 헛간을 한 번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7해 동안 다나가 자리를 잡았던 집단 위 작은 자리. 무명 이불 한 채. 청동 거울. 7해째 봄까지 다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 자리를 다나는 한참 바라보았지요. 다나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김진사가 자리에서 어떻게든 일어나 마루 끝에 앉아 다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안씨 부인이 다나의 옷매무새를 떨리는 손으로 한 번 가만히 만져주었습니다. 다나야, 곱구나. 7해 전 그날만큼 곱구나. 어머님, 오늘이 우리 다나의 2번째 혼례날이로구나. 마당의 살구꽃이 봄바람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정오까지는 이제 2시즌이 남아 있었지요. 다나는 마루 끝에 안씨 부인 곁에 앉아 살인문 너머의 골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7해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가 그날 정오에 그 살인문을 넘어 다나의 마당으로 들어올 것이었지요. 정오 1시즌 전부터 마당에는 봄바람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살구꽃 한 잎 한 잎이 마당 위에 가만히 떨어졌고 다나는 마루 끝에 앉아 살인문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안씨 부인이 다나의 한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고 있었고 김진사는 안방문을 열어둔 채 자리에서 마당이 보이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마당 한가운데로 곧장 떨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살인문 너머 골목 끝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요.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그리고 가마꾼의 무거운 발소리가 골목을 따라 다나의 마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나의 가슴이 한 번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안씨 부인의 손이 더 떨렸지요. 다나는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마루 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지요. 다홍 무명 치마 자락이 다나의 발걸음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살인문 너머에서 행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호위무사 2사람이 검은 도포의 검을 차고 걸어왔고 그 뒤로는 푸른 도포 차림의 시종 2이 따랐지요. 그 다음에는 가마 한 채. 비단 휘장이 늘어진 가마였고 가마꾼 4이 가마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한 사람의 시종이 뒤따랐지요. 행렬은 살인문 앞에서 가만히 멈추었습니다. 호위무사가 살인문을 한 번 가만히 밀어 열었고 가마꾼들이 가마를 살인문 안쪽 마당까지 들여놓았지요. 가마꾼 4이 가마를 가만히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새 살인문 밖에 모여 들어 있었습니다. 청주 인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렬이 김진사댁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박할미도 빨래터 여인들도 김영감과 다른 종조부들도 어느새 살인문 밖에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천천히 걷히고
한 사내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흰 비단 도포의 갓을 단정히 쓴 차림, 단단한 체구의 30대 양반. 흰 피부의 깊은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를 익숙한 기색이 그 얼굴에 머물러 있었지요. 다나는 그 얼굴을 한 번 보자 가슴이 한 번 더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산기슭에서 만난 그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나의 마음 한쪽에서 7해 동안 지워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얼굴이 그 양반의 얼굴 위에 가만히 겹쳐졌지요. 7해 전 첫날 밤 사랑채에서 다나의 손에 옷가락지를 끼워 주던 어린 사내의 얼굴이 그 30대 양반의 얼굴 위에 가만히 떠올랐습니다. 도현 씨. 다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당의 봄바람이 그 목소리를 양반의 귓가까지 가만히 실어다 주었지요. 양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나 앞에서 가만히 걸음을 멈추었지요. 다나 씨, 기다려 주셨군요. 기다리겠다 하였지요. 7해를 100년이라도 기다리겠다 하였습니다. 7해는 100년에 비하면 짧지요. 도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가만히 흘러내렸습니다. 다나도 눈에 눈물이 가만히 차올랐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 있었지요. 도현이 다나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다나의 약지에 끼워진 옷가락지를 한 번 가만히 어루만졌지요. 다나 씨, 7해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으셨군요. 이 가락지가 다나를 지켜주셨지요. 도현 씨께서 그러하리라 하셨던 그날 밤 그대로였습니다. 도현이 다나의 손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양반 차림의 30대 사내가 다옥 무명 치마 차림의 다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광경을 살인문 밖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다나 씨, 7해 전 첫날 밤에 그대 곁을 떠난 이를 다나 씨께 한 번 무릎을 꿇어야 비로소 갚을 수 있겠습니다. 도현 씨, 일어나시지요. 다나 씨, 다나 씨께서 일어서라 하시기 전에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시지요. 어찌 살인문 밖의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다나가 도현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아 일으켰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러더니 사랑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진사가 안방 문 앞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안씨 부인이 마루 끝에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도현아. 불효한 자식이 7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도현이 마루 끝까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진사가 안방에서 마루 끝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7해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김진사가 그날만은 두 발로 마루 끝에 단단히 섰습니다. 안씨 부인이 도현의 두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지요. 도현아, 도현아. 어머님 불효한 자식이 어찌 어머님께 손을 잡힐 수 있겠습니까? 도현아, 무엇이 어찌 되었든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 도현이가 살아있구나. 어머님, 어머님. 세 사람이 한참을 마루 끝에서 흐느꼈습니다. 다나도 마루 끝까지 다가가 안씨 부인의 등을 가만히 어루만져 드렸지요. 김진사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7해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님, 사연이 깁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7해 동안 청주 인근의 산기슭에서 한 번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 살인문 앞에 약초 다발을 두고 간 것은 제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매년 봄 다나 씨를 멀리서 한 번씩 뵈었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안부를 멀리서 한 번씩 살피며 7해를 살았습니다. 김 진사가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안 씨 부인도 다나의 부축을 받아 마루 끝에 자리에 앉았지요. 도현이 마당 한가운데 단정히 자리를 잡고 7해의 사연을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7해 전, 혼례 사흘 전이었습니다. 우리 김씨 가문에 옛 정쟁에 화가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 한양에서 청주로 전해왔습니다. 임금의 옛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 신하와 우리 김씨 가문이 한 가지 인연으로 엮여 있었지요. 그 인연을 빌미 삼아 한 무리가 우리 김 가문을 역적의 가문으로 몰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잡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례 사흘 전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부모님께도 차마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혼례를 미루면 그것이 화의 빌미가 되리라는 것이 그 소식의 마지막 한 줄이었기 때문이지요. 혼례를 치르되 저 혼자 사라지는 것이 가문과 다나 씨를 함께 살리는 길이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현아, 첫날 밤 다나 씨께 옷가락지를 끼워 드릴 때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요. 훗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락지를 지니고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대를 알아볼 것이요. 그 한마디가 7해 동안 제가 다나 씨와 통하던 단 한 가닥의 끈이었습니다. 도현은 한참 숨을 고른 뒤 사연을 이어갔습니다. 7해 동안 저는 신원을 위장한 채 청주 인근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가문의 누명을 풀기 위해 한양과 청주를 오가며 뱃방으로 손을 썼습니다. 옛 정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증거가 될 수 있는 글을 모았지요. 7해째 되는 봄이 시작될 무렵 마지막 한 사람의 글이 모였습니다. 임금께 우리 김씨 가문이 역적의 가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뢰는 상소를 올렸고, 임금께서 그 사실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7해 만에야 우리 김씨 가문에 씌워진 누명이 거두어졌고, 임금께서는 한 가지 더 내려주셨지요. 도현이 품에서 2통의 교지를 꺼내 2 손에 받쳐 들었습니다. 김 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지요. 아버님, 임금께서 저에게 승문원 부정자 자리를 제수해 주셨습니다. 도현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임금께서는 다나 씨께 효부 정려문을 하사하셨습니다.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효부 정려문은 임금이 효를 다한 며느리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영광이었지요. 청주 인근에서 효부 정려문이 내려진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인문 밖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한순간 술렁였지요. 임금께서 다나 씨의 7해를 들으시고 친히 한마디를 내리셨습니다. 청주의 한 며느리가 7해 동안 한 약속을 지킨 일은 만 백성의 본이 될 만한 일이라. 그 한마디 말씀을 곁들여 효부 정려문을 다나 씨의 시댁 살인문 앞에 세우라 하셨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또 한 줄 흘러내렸지만 다나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도현 씨, 다나는 정려문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나 씨, 임금께서 친히 헤아려 주신 일이외다. 다나는 그저 한 약속을 지킨 일밖에 없습니다. 다나 씨, 한 약속을 7해 동안 지키는 일이 정려문 한 채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임금께서도 헤아려 주신 것이지요. 살인문 밖에서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새 마당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선 김영감이 다나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지요. 다나야, 큰아버님 무엇 하시는지요? 일어나시지요. 다나야, 내가 7해 동안 너에게 한 말이 모두 헛된 말이었구나. 김문중을 지키려 한답시고 우리 가문의 진짜 어른을 한 자리 한 자리 짓밟은 어리석은 노인이었구나. 큰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다나야, 김문중의 큰종족으로서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7해 동안의 무거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앞에 갚는다. 김영감의 뒤를 따라 다른 종조부들도 마당으로 들어와 다나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박할미가 가장 먼저 무릎을 꺾었고 빨래터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나의 마당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다나 세댁, 우리가 7해 동안 세댁을 손가락질한 일을 갚지 못하겠소. 다나 세댁, 우리 마을의 본을 7해 동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였소. 다나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모으고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만히 인사를 했지요. 여러분, 일어나시지요. 다나의 7해는 다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시아버님, 시어머님 두 분께서 함께 지켜 주신 7해였습니다. 또한 멀리서 매년 봄 약초 다발을 두고 가신 도련님께서 함께 지키신 7해였습니다. 다나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지요. 도현이 다시 한번 다나의 한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 씨, 이제 한양으로 떠납시다. 임금께서 한양에 자리 한 채를 내려주셨고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두 분을 모시며 함께 살자 하셨습니다. 한양에서 시아버님, 어머님 두 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임금께서 친히 그리 헤아려 주셨지요. 한양 가는 가마 한 채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마당 한쪽에 김진사 내외가 탈 가마 한 채가 가만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진사가 다나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었지요. 다나야, 예, 아버님.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평생의 복이었구나. 아버님 두 분이 계셔서 다나가 7해를 견뎠습니다. 안씨 부인이 다나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다나야, 어미가 한 가지만 묻겠다. 무엇이든지요, 어머님. 내가 7해 전 가마에서 내릴 때 내 머리 위에 살구꽃 한 잎이 떨어졌더구나. 그날 그 살구꽃 한 잎이 어찌 그리 단정하던지 어미가 그 한 잎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7해 전일이다. 어머님, 오늘 마당에 다시 살구꽃이 한 잎 떨어지는구나. 어미가 7해 전과 같은 마음으로 너를 한 번 더 받아들이마. 봄바람이 마당에 한 번 더 가만히 불어왔습니다.
살구꽃 한 잎이 다나의 머리 위에 가만히 떨어졌지요. 다나의 머리에 난 흰 머리 한 가닥이 그 살구꽃과 함께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해가 마당 위로 한 뼘 더 기울어 갈 무렵 가마 행렬이 살인문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내외가 한 가마에 함께 올랐고 다나와 도현이 또 한 가마에 함께 올랐지요. 행렬이 살인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다나는 가마 안에서 한 번 가만히 시댁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한쪽 헛간이 보였지요. 7해 동안 다나가 자리를 잡았던 그 작은 자리. 집단 위 무명 이불 한 채. 작은 청동 거울. 다나는 그 헛간을 한참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지요. 고마웠다. 다나의 7해를 지켜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가마가 살인문을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인문 양쪽에 줄을 서서 다나의 가마를 배웅했지요. 박할미가 두 손을 모으고 가마를 향해 가만히 절을 했고 빨래터의 여인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 영감과 다른 종조부들이 가마 행렬의 뒤에서 한참을 따라 걸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 한양 가는 길로 가마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봄날 정오의 햇살이 가마의 비단 휘장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다나는 가마 안에서 한 번 더 옷가락질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그 옷가락지가 그날 정오 가마 안에서 처음으로 다나의 손에서 따뜻하게 빛났지요. 훗날 청주 인근의 사람들은 김진사댁 살인문 앞에 세워진 효부 정여문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며느리의 7해를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가지 약속을 지키는 일이 어찌 그리 무거운지, 그러나 그 무거움을 지켜낸 끝에 한 사람의 운명이 어찌 그리 환해지는지를 그 정여문 한 채가 청주 인근에 두고두고 일러주었지요. 사람의 한마디 약속이 100년 세월을 견딘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이 다나 한 사람의 7해에 단단히 새겨진 것이라 하겠습니다.